음성을 인식하는 기술인데요. 그 AI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음성으로 명령을 하면 그 음성에 대해서 제가 구글만 해도 일본 동영상에서 하더라도 한국어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한국 사람들 알아듣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AI가 됐든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글자 텍스트가 나오는데 그래서 엉터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게 기술이 아직 완전하지는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발음이 이상한 사람도 아닌데요. 그럼 다음과 같은 기술을 사용하시면 음성 인식에 있어서 또는 번역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AI가 됐든 뭐가 됐든 표준으로 발음하는 사람 아나운서처럼 또는 약간 떨어진 사람 이렇게 해갖고 10단계나 20단계로 만들어서 그 음성을 이해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그러면 거기에 대부분 해당되게 되거든요. 아주 괴상하게 말한 사람 빼놓고는 대부분 AI가 이것을 전부 다 단어나 문장을 이해할 때 그것을 알아듣게끔 한다는 이런 모드 저런 모드로 만든다는 뭐 표준 발음 아나운서처럼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전체 이것을 음성 인식을 듣고 그것을 명령을 수행하거나 텍스트로 바꿔놓거나 텍스트를 이걸로 바꿔놓을 수 있다는 근데 사투리도 흉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서울 우리나라 한국어다 그러면 서울 말도 있고 사투리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다 이해를 한다는 거죠. 이해가 하시죠? 또는 그것을 각 그 사투리별로 얘기를 할 수 있거나 이런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사투리부터 시작해서 표준 발음 또는 또 약간 덜 떨어진 이렇게 좀 약간 그보다 수준이 낮은 발음 이런 다양한 발음을 10가지 20가지 그것을 금방 이렇게 컴퓨터로 스캔해서 이해를 해서 발음을 이 안에서의 범위 안에서는 그래서 다 이해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되게 음성 어떤 명령 인식이 쉬워질 텐데요.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사투리까지 포함해서 하나의 어떤 단어나 문장 발음이 20가지, 40가지 모드일 수도 있다. 그 모드를 빠른 시간에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AI 자신도 사투리를 얘기를 하거나 발음이 덜 떨어지게 얘기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람처럼. 음성을 그 사람의 음성을 주파수를 분석해서 그 사람과 똑같은 목소리도 내줄 수 있어요. 얼굴도 사진 인식으로 해서 가로세로 높이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해서 똑같이 일치하게 얼굴도 만들 수 있습니다. 얼굴에 있는 점까지 눈, 코, 입, 위치까지 똑같이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도장 같은 것도 파일 하나, 사진 파일 하나만 있으면 그대로 똑같이 복사를 해서 만들 수 있듯이 영상을 만들거나 그 사람의 음성까지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진짜 억울한 일이 많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좀 영상을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 많다 앞으로. 네. 그리고 전 세계를 전 세계 언어를 안녕하십니까 어디 가십니까 식사하셨습니까를 78, 64, 24로 정해놓읍시다. 그러면 이것을 전 세계가 국제적으로 공통으로 약속만 하기만 한다면 이것을 컴퓨터 언어로 만들어 놓거나 인간의 언어로 만들어 놓고 유선 무선 통화할 때 진법수를 이 숫자로 바꿔서 하면 굉장히 번역이 빠르고 여기서 한국에서 전화를 걸었다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프랑스 유선 전화 그러면 프랑스 모드를 들으면 그쪽 모드로 바뀌어서 어떻게 그쪽으로 소리가 들립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 목소리를 주파수 분석을 해서 내 목소리와 똑같이 해서 그쪽에 프랑스어로 얘기해 줍니다. 독일어 선택하면 독일어, 프랑스어 선택하면 프랑스, 영어, 중국어, 일본어 전부 다 됩니다. 전 세계 언어를 이게 똑같이 공통으로 만들어 놓으면 번역이 쉬워요. 번역에 있어서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미래 기술이 됩니다. 군에서는 마음에 안 들면 78, 64, 24라도 다른 의미로 저장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저한테 전 세계 모든 반도체 회사들이나 통신 회사들이 돈 다 내시거나 또 컴퓨터에 저장할 때 매우 쉽다는 점에서 전 세계의 언어가 이제 동시 번역이 된다는 거죠. AI 시대에 정확하게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AI도 이것을 통해서 모든 번역을 수행함으로 매우 쉽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공통 약속이 있으니까 그것을 숫자로 저장해 놓고 많은 문장을 숫자로 바꿔서 저장하면 그렇죠. 정보 저장도 단위가 적게 해서 짧은 숫자로서 저장을 할 수가 있고 암호 저장까지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전 세계 컴퓨터 회사들이나 반도체 회사들, 프로그램 회사들도 저한테 돈 다 저장, 구글이라든지 이런 거죠. 그 문서를 저장하거나 클라우드 만드는데 저한테 돈 다 내셔야 됩니다. 앞으로 유무선 통신 회사도 그렇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술을 이해를 못 하셔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진법수가 있다 그러면 국제 표준이 뭐가 됐든 간에 진법수가 이게 컴퓨터에 사용되고 이렇게 통신, 무선 통신, 유선 통신에 사용되는데 군에서도 이렇게 잠수함 통신, 음향 통신으로도 사용됩니다. 근데 이 부분을 뭐 정해놓은 약속이 뭐가 됐든 간에 상관없이 01이다 그러면 이게 진법수잖아요. 그거를 숫자 74로 만들어놨고 66으로 만들어놨고 2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또는 그거를 A, B, C, D, E, F, G 이렇게 문자로 변환시키거나 가나다란 마바사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사진 파일에 문서 파일에 문서 파일이 있는데 그 중에 456번째 글자에 해당한다. 이런 암호적인 저장도 가능하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사진과 문장에 6번째 해당, 7번째 해당한다. 746번째 해당한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현재 있는 모드가 뭐가 됐든지 정의네들이 5가지든 10가지든 100가지든 원하는 대로 경우의 수를 만들어내서 그러시 것을 경우의 수를 늘리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다른 의미로 저장이 가능하다는 거죠. 또는 뭐 트랜지스터 또는 카페시터 또는 심지어는 카페시터 트랜지스터를 빼가지고 진법수에 무엇이고 숫자 방식이 무엇이고 문자 방식이 무엇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사진 파일과 문서 파일, 동영상 파일 몇 번째 해당한다, 몇 번째 초에 해당한다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는 거죠. 동영상의 4분 분량이다 그러면 2분 30초에 해당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 SSD에 저장할 때도 이셀과 이셀을 갈아보면 진법수에 무엇이고 숫자 방식이 무엇이며 문자 방식이 무엇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사진과 동영상 파일 몇 번째다. 잠수함 음향통신에 음향통신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진법수를 이와 같이 동일하게 적용할 수도 있다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술은 엄청 비싼 기술이 꼭 써야 되는 기술이 됩니다. 이것을 광선을 이렇게 보면 발광 다이오드도 굉장히 빠른 건 1초에 몇만 모도 반짝반짝거려서 이거 가지고 야 저기 대쪽 야 한번 딱 누르면 야 밥 먹었냐 이렇게 2번 누르면 야 이따 우리 집 놀러 와 이거 돼. 3번 누르면 야 내일 뭐 하냐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나름대로 의미를 정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반짝반짝 이걸 가지고도 진법수를 만들어낼 수 있거나 숫자 방식으로 만들어서 언어를 바꿀 수 있을까요? 무선 통신과 유선 통신에서도 할 수 있고 그럼 광섬유 선을 이용해 반짝여가지고 광섬유 선을 이용해서 새로운 진법수를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걸 가지고 언어를 숫자 방식의 언어들을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신호를 전달하거나 광으로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리고 제가 광섬유로서 이렇게 신호를 전달하고 저기 어떤 거울 방식으로 이렇게 그것을 띄우고 광섬유에서 신호를 거울 방식으로 띄우고 그것을 전기적인 방식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발열 때문에 그래요. 발열 때문에 그것을 기록하는 이런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광과 어떤 전기적인 방식 이런 부분들을 같이 결합하는 이런 방법이 앞으로 미래 기술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와 같이 하시면 저기서 광에서 나오는 신호를 해석을 해서 그것을 전기적인 방식으로 기록을 해놓는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앞으로 미래적으로 쓰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발열 때문에 원래는 광 신호를 갖다가 전기적인 신호로 바꿔주는 변환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것을 그대로 그냥 숫자 방식으로 이렇게 딱 띄워주고 그 진법수를 갖다가 숫자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숫자 방식으로 화면에 딱 띄워주고 그것을 읽어가지고 이렇게 다시 저장을 하면 발열 문제가 없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이것도 중요한 기술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광신호로서 새로운 진법수를 만들거나 신호를 전달하는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네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셔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시장이 얼마나 큰지 볼까요? 전 세계 반도체에서 저한테 돈 다 내야 돼. 아니면 그냥 무단으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문제가 크죠. 전 세계 공개 기술이라는 점에서 모두가 쓰면 모두가 다 만들면 돼. 각 나라에 정보기 현장에 돈 투입한 국가 차원의 키보드를 찍어서 마음대로 싸게 만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네네. 전 세계는 앞으로 반도체 다 각각 다 만들 것 같은 나라면 뭐 수출할 데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뭐 제 기술이 다 이론적으로 과다하게 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 기술은 전 세계 반도체 기술들의 회사의 기술을 근본적으로 뛰어넘고 있습니다. 안 쓸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동영상 한 개를 100개로 쪼개가지고 이렇게 해서 1000개도 괜찮아요. 1년 번호 암호 설정을 해서 그것을 작은 도각 단위로 띄워서 D램에 동시에 띄우고 동시에 읽어드리고 동시에 저장하는, 그래서 한 덩어리에 저장하는 게 1000개 작은 도각 단위로 어떻게 잘라가지고 각각 다른 곳에 HD나 SSD 저장 장치 이름이 뭐가 됐든 각각 저장하는 기술을 쓰는데요. 좀 발열이 없는 방식으로 되게 부를 때도 각각 저장하고 다시 이렇게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문서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람은 왔다 갔다 이렇게 읽어야 되잖아요. 클럭스를 높인다 그러는데 그럴 필요 없이 일꾼들을 많이 만들어 놔. 인쇄다 그러면 일꾼 수문 이게 숨을 넣어가지고 인쇄를 해요. 각 나라별로 나라의 언어별로 각각 인쇄하거나 글자를 틀리게 하거나 색깔을 틀리게 해서 또는 색깔도 글자의 크기도 틀리게 동시 인쇄에 들어갑니다. 일꾼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럼 일꾼들을 이런 방식으로 인쇄하시면 대기술의 인쇄 프린트도 되게 빠르게 인쇄하겠죠. 속도가 컴퓨터를 갖다가 일꾼들을 한 사람에게만 일감을 갖다 맡겼다 그러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는데 100사람에게 작은 단위로 쪼개서 일감을 맡기면 엄청나게 속도가 빨라지죠. 그러면 이와 같은 기술을 CPU나 GPU에게 또는 D램에게 또는 통신칩에게서 모든 하드디스크에게 적용할 수 없을까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D램이다 그러면 D램을 작은 조각 단위로 해서 단가를 맞춰야 되잖아요. 20개 놔둡시다. 공간의 제약이 있는 스마트폰 같은 데는 대중소라는 개념이 필요하고요. 미니도 들어서 정보 용량의 처리 능력을 틀리게 해서 일꾼을 많이 나눠서 작은 단위로 정보를 동영상에다 100개로 쪼개서 얘한테 동시에 미를 맡겨버리는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죠. 발열도 없고. 이것은 GPU도 그러면 똑같이 CPU도 똑같이 작은 단위로 대중소에서 숫자를 많이 늘려 대자름에 있는 게 아니다는 거죠. 소자리 중자리에서 그래서 좀 많이 만들어 놓은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D램이다 그러면 그걸 하나를 자체를 안에 정보 용량의 처리를 따라서 동시에 정보를 처리하는 기술을 소프트웨어적인 분신술을 쓰듯이 얘를 갖다가 일꾼을 안에다가도 이렇게 그 소프트웨어적으로 한꺼번에 하나가 이렇게 다 처리하는 게 아니라 20개로 만들어 놓자는 거죠. 그래서 정보 용량의 처리를 따라서 대중소 만들어 놓고 그에 따라서 한꺼번에 이게 처리를 하면 이 속도가 하드웨어적으로 일꾼이 많이 만들어진 거 또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일꾼이 많이 만들어진 거 두 가지에다가 동시에 띄워버린다는, 동시에 읽고 동시에 저장하고 그러면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죠. 발열도 없고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CPU도 GPU도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으로 대중소 숫자가 많아져야 되겠고 또는 이렇게 내용적으로도 소프트웨어적으로 CPU다 그러면 GPU다 20개 있는 것처럼 정보 용량에 따라서 대중소 만드시면 제 기술이에요. 통신칩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통신칩도 대중소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옆에 있는 통신칩에게 정보를 넘겨줄 수도 있고 숫자를 최대한 많이 하고 각각 다른 전파를 송수신할 수도 있고 같은 전파나 모쏠 바람은 틀리게 송수신할 수 있어요. 안테나다 그러면 안테나 같은 부분에 이게 스카이라이프 이성통신이다 그러면 미니 안테나 10개가 있어가지고 각각 틀린 전파를 송수신하거나 동시에 또는 각각 그래서 같은 전파를 모쏠 바람만 틀리게 송수신할 수 있습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그래서 옆에 있는 어떤 통신칩에게 신호를 넘겨주거나 자체적으로도 하드웨어적으로 이렇게 여러 일꾼들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정보 용량의 처리를 따라 대중소를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작은 단위로 이게 파일을 쪼개서 빨리 처리하는 방식을 나중엔 다시 합산하면 되니까요. CPU에서 이제 합산하는 구조를 가지겠죠. 이와 같은 기술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상에서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저거 이거 갑자기 선생님이 쓸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머리가 있다. 두뇌인데 한 군데만 저장하는 게 아니다. 제가 의학을 조금 연구했더니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연구했습니다. 파편식으로 여러 군데 저장하더라. 이런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로 합산하더라. 그래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걸 적용하자는 거죠.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 클럭스를 높여서 왔다 갔다 하는 방식이 발열이 많고 속도가 좋아지고 동시에 일꾼을 하드웨어적으로 소프트웨어를 많이 들려서 동시에 처리하자는 거죠. 하드디스크에도 100군데에다 동시에 저장을 해버리고 나중에 그것을 다시 동시에 불러들어서 그것을 빨리 처리하면 된다. 하드디스크도 대짜리, 등짜리, 소짜리를 만들어 놓고 작은 단위로 만들어 놓을 수 있죠. SSD도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 만들어 놓고 플로팅 게이트도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로 만들어 놔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다시 합산한다는 각각 여러 군데 저장하고 합산한다. 급한 저장은 하드디스크나 SSD에다가 플래시 메모리를 따로 달아서 급한 저장은 플래시 메모리에다 먼저 두고 거기서 순차적으로 시간제 남을 때 하드디스크로 옮겨가서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 쓰면 속도가 되게 빨라지는 하드디스크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기술 쓰시면 한테 기술이 되겠어요. SSD도 그렇고요. 메모리 반도체 지금 디램에다가 플래시 메모리를 미니 티끌만한 거 같이 옆에 달아주거나 미니 배터리 전기가 전원이 나가도 전원이 재서 공급할 수 있는 미니 배터리를 줘서 디램에다 공급을 해준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상관없이 이건 플래시 메모리화 시킬 수 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저는 플래시 메모리에다가 디램을 작은 단위로 탑재를 해서 미니 디램 아주 티끌만한 미니 디램 하나 그 다음에 플래시 메모리가 같이 결합된 제품을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저는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발열 때문에 디램에다 같이 붙여넣기는 그렇고 디램에다 플래시 메모리를 닫는 제품 경우는 약간 옆에 떨어져서 만들 수도 있다. 같이 할 수도 있어요. 발열을 독려할 수 있다면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 다음에 캐시 메모리로 보통 SRAM이 사용되는데 이것도 대중소로 들어가거나 소프트웨어적인 하드웨어적으로 그렇고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안에 하나다 그러면 정보 용량의 조율에 따라서 여러 개 20개로도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대자리, 중짜리, 소짜리로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 캐패시터도 대중소로 들어가고 여기서 전세계 디스플레이 기술에서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라는 또는 카메라 화소수에서도 그게 들어가는 게 제 기술입니다. 지금 무단으로 여러 회사에서 사용하고 계신데요. 저한테 돈을 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단으로 사용하시더라. YTN에서 특히 그렇게 하시더라. 참 어이가 없는데요. 화소수를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 크게를 나눠서 들어가는 기술은 제 기술입니다. 이것은 레이저 식각 장치나 레이저 가공 장치에서도 빛이 나오는 사이즈를 대중소로 만들어 놓거나 정기적인 어떤 용접을 할 때 전기를 발생을 시키는 이런 부분들을 미술렉이라면 대짜리 버스, 중짜리 버스, 소짜리 버스 이걸로 해가지고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해당되는 것을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해서 깊이까지 해서 이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 빛이 나오는 레이저 빛이 나오는 것을 합쳐가지고 각각의 깊이를 따라 열을 조절할 수 있고요. 각 레이더에 빛이 나오는 레이저 빛이 나오는 이런 부분에 전기 영향을 강중량으로 줄 수 있습니다. 10단계로 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기를 통제해서 발열을 조절한다는 거죠. 정확한 발열을 통해서 정확한 가공이 가능합니다. 이건 전기 용접기에도 동일하게 전기 대짜리 쓸 건가 중짜리 쓸 건가 소짜리 쓸 건가를 이렇게 전기 이게 뭉퉁한 거 쓸 수도 있고 뭐 그러잖아요. 아주 세세해서 미술렉이라면 아주 가는 빛, 뭐 중간에서 섬세한 가공이 가능하다. 그걸로 이제 전기 용접을 모드를 선택하면 이게 해당되는 곳을 카메라 촬영하면서 이렇게 딱 그것을 스크린을 통해서 지시를 내리면 디스플레이 장치를 통해 지시를 내리면 거기를 정확히 해당되는 모드를 만들어 준다. 이건 이제 도장 찍을 때 그런 해당되는 어떤 모드가 있다 그러면 그 사진 도장 인감 도장 같은 곧바로 똑같이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계로 이렇게 가공을 하면 이게 정확히 시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100개를 해도 이게 똑같은 품질이 나온다는 점에서 이런 전기 용접기, 레이저 용접기, 레이저 시각 장치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떤 레이저를 증폭하는 기술에 있어서 레이저 광을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 이렇게 광소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놓으면 이것도 광으로 증폭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거나 중간에 어떤 두툼한 부분을 이런 구리라 그러면 약간 두툼한 부분을 넣어주면 컴패시터가 된다 했죠.
광섬유도 강아지 만들 수 있어요. 전기선이나 통신선에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축적돼서 멀리 갑니다. 광을 중폭에 멀리 보내는 데 사용합니다. 전기선, 통신선 이렇게 어떤 광섬유선을 유리석을 코팅해서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가지고 제조합니다. 피복 그걸 쓰시면 제 기술에 그래서 여러 개 코팅을 줄 수도 있고 또 다른 코팅제를 위에다 발라가지고도 할 수 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굵기를 틀리기 위해서 광섬유선을 대중서, 전기선도 굵기를 틀리게 대중서, 통신선도 굵기를 틀리게 대중서 들어갈 수 있다. 또는 동축 케이블을 현재 유선 전원선처럼 쌍방향으로 만들자는 게 제 아이디어고요. 각자 피복이시 이렇게 하면 이게 속도가 빨라지니까 그 두께가 서로 틀릴 수도 있다.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두께가 틀린 전기선을 같이 한 군데 모둠으로 넣어주는 것. 대중소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다음에 전기선 안에 고리선을 대중소로 만들어서 피복 없이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주파수 방식으로 공급하는 전기선과 통신선을 만드시면 제 기술. 오토 직전의 선에 들어가는데요. 네네. 테슬라는 전기를 앞뒤로, 저는 이게 에디슨의 직류로, 저는 전기선을 주파수 방식으로 공급합니다. 이게 파워 있게 들어간다는 거죠. 또 실타래처럼 만들어진 고리선 말고 전기선의 고리선을 똑같은 굵기를 뒷자리 하나짜리, 두 개짜리, 세 개짜리, 네 개짜리, 다섯 개를 해서 이렇게 해서 이것도 주파수 방식으로 공급이 돼요. 그래서 한 개짜리 어떤 데는 한 개짜리 쓰고 어떤 데는 두 개짜리 쓰고 어떤 데는 세 개짜리 쓰고 어떤 데는 네 개짜리 쓰고 전기양을 틀리게 보내는 기술에 해당한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전기선을 이렇게 전기선을 가지고 일반 해서 해당되는 곳에 전기선의 고리선을 가지고 이것을 카페시터로 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 자체가 이렇게 길게 하면 전기선 하나짜리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동축 케이블도 전기 흐르거든요. 신호선으로 하나짜리 전기선 만드시면 제 기술이에요. 피보기시 전기 흐릅니다. 만져보세요. 죽지. 이런데도 마이너스 플러스 구분 없어요. 그래서 약간 두툼하게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된다고. 이게 옆으로 퍼지는 모양에 대해서 가막 구조가 된다고. 약간 동그랗게 모아줘야 된다 그랬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의 모양형 내려. 아니면 또 원가가 많이 들면 약간 구리줄이라도 그어라. 중석을 추가하는 어떤 행위도 제 기술. 너무 얇다라는 거죠. 이렇게 가난한 살림에서 여러 데서 끌어다 쓰니까 이게 불난다 이거죠. 이거는 또 다 붙여갈았어. 이거 구조적으로 문제 있어요. 그리고 물 들어가지 않게 옆으로 꽂을 수 있는 콘센트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펜트 하나에 구멍 넣고도 전색, sem색 구멍 뚫고도 전색에 특허났습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누전 차단기를 달자 그랬더니 여기다 달으셨더라고. 재미있어 기술 무단으로 쓰시면 왜 이렇게 많아요? 여기다 다는 거예요. 타는 냄새가 나고 한번 사봤더니 타는 냄새가 다 빼버렸는데 여기서는 이거 뜯어봐 깨봤어요. 망치로 이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게 또 두텁게 넣으셔야 되는데 입력선과 출력선이 똑같이 하는 발열 현상으로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이게 좀 입력선 여기다 놓으시면 또 여기다 놓으셔갖고 파실 건가? 여기다 넣는 거예요. 기술 좀 알고 만드셔야지.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쓰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제 기술입니다. 방송과 역시 연관되는 거 아니겠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요. 쓰시면 안 돼요. 그다음에 금속을 약간 두텁게 함으로써 카페시터를 만들 수 있다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 전기선으로 얘기를 하자면 전기선, 통신선으로 쓸 수도 있고 전류를 약하게 보내면 통신선이고 강하게 보내면 전기선이라 이렇게 해서 전기선을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반도체 회로에도 쓰이는데 중간에 코너 부분에 약간 두툼하게 해서 전류를 중폭화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신호가 소실되지 않게 하는 기술이고요. 텅스텐 구리합금이다 그러면 텅스텐을 약간 얇게 만들든가 텅스텐 구리합금으로 만들든가 반도체 열이 축적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전기 구리 부분을 놔두고 여기를 구리를 약간 여기 전기를 모이게 할 어떤 이유가 있다면 약간 두텁게 만들어서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고요. 텅스텐을 대체하는 기술을 씁니다. 약간 구리선이에요. 두텁게 만들어서 카페시터를 만든다. 언오프 보조를 가해서 트랜지스터를 만든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전기를 들어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두텁게 함으로써 이거를 4분의 1로 이렇게 4개짜리로 만들어 8개짜리로 만들어서 전기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경우의 수를 늘리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삼성에서도 쓰지 마세요. 그리고 이런 D램에 끊임없이 전기 신호를 줘야 되는 이런 전기를 이렇게 크게 나누고 이제 얇다 보니까 전기가 사라져서 그래요. 이거에는 피복이 있어갖고 전기가 가둬져서 멀리 성전하시는데 피복이 없어서 그래요. 또는 SRAM이나 D램하고 낸드플래시나 또는 HBM 적정할 때 이런 피복을 10개 묶거나 20개 막 열이 전염되지 않죠. 피복이 있어서 그래요. 이런 절연 구조를 만들어 주시면 제 기술입니다. 현재 있는 마더보드에 기판에다 절연 구조를 만들어 미세 전류가 흐르지 않게 하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런 건전지나 2차 전지, 납축 전지, 전지에 상관없이 배터리에 상관없이 피복에 절연체를 좀 만들어줘서 방전이 되지 않게 하는 여울 같은데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훨씬 전기가 보존이 됩니다. 낭비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다음에 흑연 소재 하나로 건전지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 그랬죠. 2차 전지에 흑연 소재 하나로 만드시면 음극재 하나로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것도 알아야지 보이는 거예요. 그다음에 거기 겉으로는 흑연 양극재가 하나처럼 보이겠지만 여러 겹 또는 수십 겹, 수백 겹의 형태로 두께를 틀리게 들어갈 수 있다. 연구자석도 모터에 가는 연구 자석들 있잖아요. 겉으로는 하나처럼 보이지만 여러 겹 또는 수십 겹의 형태로 수백 겹 형태로 들어가거나 입자나 가루 구조에서 대중소로 들어간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저 기술, 양극재에도 동일한 이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음극재 하나로 이게 탄소봉 같은 게 있잖아요. 이게 전도처럼만 사용하지 말고 전기 축적 구조로 가자는 거죠. 이것도 역시 동일하게 여러 겹, 수십 겹의 형태로 들어가고 입자나 가루에서 대중소로 이렇게 여러 개 많이 넣어가지고 전기 축적 구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는 연구자석 플러스 구리 코일을 거기서 감아갖고 거기다 안에 배치해서 전기를 발생시킬 수 있어요. 또는 그것만으로도 전기가 모듈로 많이 들어가가지고 전기를 연결하면 전기 생산 구조로도 만들 수 있어요. 이건 전 세계 획기적인 기술로서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연고자석과 구리코일을 감아는 거 전기를 흘리면 전기가 생산된다는 거죠. 되게 획기적인 기술이 엄청난 큰 기술일 수도 있어요.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럼 작은 모듈 단위로 여기 반도체에 달아놓거나 태양전지에 달아놓거나 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태양전지에 달아가지고 전류를 통과하게 함으로써 전류를 업시켜서 생산할 수 있다는 거죠.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쓰지 맙시다. 또는 물에다가 알루미늄이나 구리판을 넣어주거나 구리바를 넣어주거나 구리알갱이를 대중소 넣어서 알루미늄 알갱이를 대중소 넣어줄 수 있어요. 다른 금속도 돼요. 전기가 흐르면 이렇게 배터리가 된다는 제 이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 황산을 첨가하든가 소금을 첨가하든가 뭘 첨가를 금속에다 뭘 첨가를 하더라도 그렇게 앞서간 태도로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근본적으로 제 기술이라는 걸 말씀. 이런 흑연 소재에다 뭘 첨가를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흑연 소재만으로 흑연 양극재만으로도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작은 건전지도 만들 수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여기 또 구리바에다가 구리 코일을 감는다 그랬죠. 그렇게 해서 배터리가 된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저는 제가 구리 철심으로 거기에 철심에다가 구리코일을 감아서 모터가 이렇게 뭐랄까 전기의 전도 그걸로 이제 이게 어떤 그걸 바꾸시는데 전기를 갖다 방향을 바꿔서 움직이시는데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구리바에다가 구리코일을 감는 방식으로 종료자를 바꾸시면 제 기술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서 그걸 이렇게 회전하는 방향 어떻게 정하냐? 연구자석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연구자석 그 위에 하나 더 놔요. 그러면 그걸 이쪽으로 자력이 센 거로 이쪽으로 돌린다. 이쪽으로 힘이 더 센 이쪽으로 돌린다는 거죠. 또는 연구자석이 있고 이런 작은 조각 단위에 또는 금속을 배치해놔요. 그럼 이게 카패시터가 된다는 게 이런. 그럼 전체적으로도 뭐 파워가 업되는 거고 한쪽 면만 되면 한쪽으로 방향을 돌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쪽에 놓고 않고 이쪽에 돌릴 수도 있고 전개전 역회전 들어가는 부분에는 이거를 이렇게 회전하고 움직여서 전개전 역회전 만들 수도 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모터나 발전기 체코 운전할 때도 이거 쓰지 마세요. 전기 발전을 하든 뭐든 간에 발전기에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감아놓거나
그래서 두텁게 해서 일정 부분을 이렇게 감안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주파수 방식으로 공급이 되는 거죠. 전류가 그래서 파워 있게 전기가 생산 모터가 돌아간다. 연구 자석을 두께를 틀리게 여러 겹 또는 수십 겹, 수백 겹의 형태로 들어가거나 입자나 가루기에 대중소로 들어간다. 또는 크고 작은 것도 같이 배치할 수 있다. 모터 발전기에 들어가는 기술이에요. 이런 부분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모터 직전에 들어가는 뭐 전자석 같은 데도 서로 굵기가 들인 그리소에 들어가거나 이런 식으로 약간 두툼하게 해서 파워를 업시켜서 할 수도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스피커 같은 데도 서로 굵기가 들인 그리소에 들어가거나 연구자석 들어가는 부분을 여러 겹 또는 수십 겹, 수백 겹의 형태로 들어간다. 전자석 만들 때 연구자석과 코일을 같이 넣어줘 가지고 그래서 추가로 파워를 업시킬 수 있습니다. 전자석 플러스 연구자석 이런 연구자석 단독 또는 연구자석 플러스 코일을 감아서 전류를 발생시켜서 더 업시킬 수 있다. 또는 거기다가 전자석 만들 때 약간 이런 금속 조각을 좀 추가해서 전자석을 만들 수도 있다.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구리바이터 구리컬을 감면 이게 콘덴서, 금속 콘덴서라는 개념 자체를 쓰시면 이제 금속을 전도처럼만 사용하지 않고 전기 축적 구조로 가져가는 거죠.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또는 이런 것을 판으로 만들었다. 구리판도 되고 아니면 다른 것도 돼요. 나노 구조로 대중소 틀리게 정렬이나 비정렬로 해서 정형적이거나 비정형적으로 해서 이거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그래서 구리판으로 만들어 액상을 딱 덮어가지고 그러면 이게 제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하고자 하는 원리를 따라서 이것이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전기선이 되는데 전기가 그 안에 가둬주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럼 금속의 종류에 상관이 없습니다. 금속 아니래도 다른 것도 되는가? 그럼요. 적어도 냉기나 열은 가둘 수 있으니까요. 또는 압력을 그 안에 가둘 수 있겠죠. 이 기술을 쓰시면 저기 고무판에도 사용하거나 고무판에 탑선 고무다 그러면 알갱이를 대중소 등수 넣어가지고 액상 덮어가지고 탄력 있게 만들어주거나 라텍스에도 라텍스 시장이 크죠. 그래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플라스틱 판에도 그렇게 하고 금속 안에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무판 같은 데도 이렇게 약간 천연 고무를 알갱이를 대중소 넣어줄 수 있어요. 그럼요. 그렇게 하시든 천연 고무 안에 합성 고무 알갱이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 단가를 낮출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천연 고무다 그러면 대중소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두께를 틀리게 해서 수십 겹 또는 수백 겹 정도 들어가면 탄력이 좋아지는데 라텍스에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충격이 이게 라텍스 침대나 그런 것들은 어떻게 그렇죠. 충격을 받아 왔다 갔다 쿠션이 엄청 좋아집니다. 제가 고밀도 탄력판 쿠션, 고밀도 탄력판 쿠션, 고밀도 탄력판 쿠션 해갖고 오토바이 안정 시장이 엄청 크죠. 오토바이 안정, 자전거 안정, 또 자동차 의자를 만들어서 다 있다. 또는 스프링 없이 그래서 의자 일반 컴퓨터 의자나 모든 의자에도 되게 푹신하다는 거죠. 그러면 침대나 소파에도 그럼 당연히 되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뭐 샌드백 만들 때도 쓰고 뭐 주먹 받아줄 때 쓰거나 이렇게 몸 맞아줄 때 바디 이렇게 거기에도 쓸 수 있고 되게 쓰일 때가 많아요. 병원용 간이 침대나 아니면 이렇게 그냥 야전 침대도 쓸 수 있고 그래요. 이거는 쓸 때가 되게 많다는. 고밀도 탄력품 아닌 다른 소재를 그럼요. 다른 소재 하셔도 원리는 똑같으니까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라텍스에도 이 기술을 적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단단한 놈하고 약간 쿠션이 있는 놈을 번갈아서 배치함으로써 라텍스에 좀 쿠션을 좋게 하는 침대를 만들거나 할 수 있다는 거죠. 라텍스도 좋고 일반 합성 고무는 천연 고무 좀 못지않게 동일한 기술. 뭐 딱딱한 고무, 약간 부드러운 연질의 고무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그렇게 만들어주면 이것도 쿠션이 엄청 좋아지겠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고무판, 금속 또는 플라스틱판에다가 가로세로 넣게 해가지고 뼈대를 넣어주는 기술. 서로 다른 이종의 다른 소재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만들어진 제품으로 고무다. 그러면 가로세로 뼈대를 넣어주고 가루나 입자를 넣어준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그러면 고무 안에 금속이 금속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또는 삼성섬유, 나일론 실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액상을 덮어서 딱 이렇게 판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플라스틱 안에도 금속 이렇게 뼈대가 들어가거나 알갱이가 들어갈 수 있어요. 다른 소재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금속 안에서도 겉에는 알루미늄 판인데 안에 스테인리스 뼈대가 들어가 칼 만들 때
건 만들 때도 안에는 튼튼한 놈로 뼈대를 넣어주고 그러니까 알갱이나 분말 구조로 또 다른 소재를 넣어주고 다른 금속을 합해갖고 뼈대는 튼튼하면서 가벼운 놈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무판, 플라스틱판, 그 다음에 이런 데다가도 유리석형 코팅, 금속에다가도 유리석형 코팅 예사로 유리막 굴러서 제조하는데 이런 구리, 철사, 철망, 철근, 알루미늄 할까지 구리 종류에 상관없고 금속 중에 다 들어. 이게 녹슬지 않게 하는 구조가 되는데 부산대 강맥가트리 정세현 교수 때문에 기술은 다른 거 설명하고 이거 사용하시는 거 아니시죠? 이거는 쓰지 마세요. 네네. 아라미드 섬유 같은 이 정도만 얘기를 했는데 아라미드 섬유나 카본 소재, 탄소 섬유를 아크릴 기반이 아닌 거기 합성 섬유 나일론 기반으로 만드는 건데 다른 기반만 훨씬 좋다 그랬죠. 거기다가도 유리석형 코팅사를 유리막을 넣어서 재료할 수 있다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탄소 섬유를 만들 때 합성 섬유 나일론과 아크릴을 합성해서 쓸 수도 있어요. 네네 그렇게 하셔도 제 기술이고. 그 다음에 카본 소재할 때도 카본이 있다 그러면 안에다 금속 뼈대가 들어가는 합성섬유 나일론 뼈대가 들어가거나 가루나 입자가 들어가서 서로 이종의 것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카본 소재 기존의 것을 만들어진 것을 뼈대를 넣어도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카본 소재 접합 구조 홈을 파서 접합하는 기술을 쓰거나 펠리클 구조에도 홈을 파서 접합하는 기술을 쓰는데요. 이것은 축구공, 농구공, 배구공, 인조 피어 접합, 자동차 의자 접합, 자동차 타이어, 그 다음에 오토바이 타이어, 그다음에 오토바이 타이어, 그다음에 자전거 타이어 이런 데도 이렇게 접합 구조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기타 고무 접합과 플라스틱 접합, 금속 접합 이런 데 들어가. 플라스틱 판을 얇게 여러 겹 들어가서 빛의 투과들을 좋게 한다 그랬죠. 여기다가도 접합할 때 홈을 파서 접합하거나 플라스틱창, 유리창, 겉에는 플라스틱창, 안에는 유리창이 있는 구조도 홈을 파서 접합하는 기술을 씁니다. 이렇게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안전 노동부 경찰청 서울시 인천시 국가에 그냥 굉장히 20몇 개 광고를 내셨는데 그 후로부터 지금 주한미대에서 오시더라고요. 되게 YTN의 제 기술이 쏟아지는데 방송가에도 식품 기술도 그렇고 정보 출연 연구 기관도 제 기술이 막 나와요. 그래서 카이스트도 나오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나오고 그래서 네이버에서도 나오고 우리나라 대기업도 하나 같은 A사에 나도 레이저 소재를 대중소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소자의 크기를 틀리게 넣는 기술은 제 기술이에요. 디스플레이 장치. 그리고 YTN한테 태연히 강의를 하시던데 나 진짜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제 기술 무단으로 하시면 안 돼요. 지금 화소수가 틀린 게 들어간 기술은 제 기술인데 무단으로 사용하고 계시다고요. 고화질을 만들어내는 기술인데 사용하지 마세요. 레이저 소자도 A사에다 대중소로 들어가서 전기양을 강중량으로 틀리게 줘요. 10단계로 들어 세미한 전피를 전기량이 약한 전파를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숫자를 최대한 많이 집중하는 기술을 씁니다. 디스플레이 장치, 카메라 화소수도 이 기술을 쓰고 트랜지스터, 카패시터, 반도체에도 기술을 써요. 대자, 중자, 숫자를 넣는 기술은 거기 ALU도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 크기를 틀리게 해서 코어도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 볼레팅 게이트도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 이렇게 틀리게 들여서 최대한 집적한다는 거죠. 같은 면적 대비해서 이 기술은 제 기술인데 YTN에서 어떤 분이 강의하시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요. 이건 제 기술이라는 것을 무단으로 제 기술을 너무 많이 사용하고 계시다. 국정원은 지금도 아직까지 제 교육생의 광고에 계십니다. YTN 좀 제 기술이 70까지도 넘게 나올 것 같아요. 최고 원전 납품할 때도 제 기술 쓰지 마세요.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네네. 하지 마십시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아라미드 섬유 같은 데도 이렇게 그 다음에 카본 소재에도 유리석용거든요. 사람 유리막을 넣어서 재료. 펠리쿨에도 그렇고 홈을 파서 접합하는 기술을 쓴다. 그 다음에 실리콘 웨이퍼, 유리기판, 플라스틱판에다 홈을 파서 접합하면 거기다 수평탄을, 조직탄을 넣어서 전기선, 통선을 넣습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가공이 매우 쉬운데요.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것은 삼성협력사 코닝이라든 다른 데도 쓰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A사레이더 같은 데도 팀별로 몇 개를 대자리, 중자리에서 팀별로 묶어서 전기양을 틀리게 해서 각각 틀린 전파를 만들어내 가지고 서로 그것을 묶어서 씁니다. 이게 테슬라 그 머스크의 유성통신에서 제가 이렇게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묶어 쏘면 2개든 3개든 10개든 묶어 쏘면 멀리 간다. 그리고 전자전 할 때도 좋다. 송수신 거리가 늘어나고 신호도 뚜렷하다.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드론 조종할 때 쓰거나 국내 무선 통신체계도 쓰고 이 기술은 블루투스 기술에서도 쓰여요. 앞으로 미래 기술로 들어갈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산대 광맥가두리 김창석 교수님이 자율적인 차량에서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레이저파를 쏘고 송실 수신 하실 텐데 제 기술을 침범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전자전 할 때도 좋고 이것이 상대방 전투기에 맞거나 레이저 어떤 상대방 레이더 같은 데 맞으면 이렇게 강하게 융합하는 서로 다른 전파에 또는 서로 다른 에너지를 가지고 강하게 융합하여서 태워버리는 구조로 들어가고 자동 전전조등이다 그러면 이제 빛의 사이즈가 서로 틀린 것을 같이 해당되는 조사하면 빛이 한 군데 맞으면 강하게 융합해서 거기에 환하게 빛나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다. 뭐 방에 있는 게 뭐 LED 그 어떤 반도체 소자다. 그럼 반도체 소자를 전력의 크기를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 보면은 빛이 굉장히 융합 현상으로 밝아진다는 거죠. 또는 전구도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를 배치하면 이것도 동일하게 이것도 림프 방식도 동일하게 밝아진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고 군에서도 뭐 대공 감시할 때 이런 조명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또도 램프에다가도 각각 전류를 틀리게 흘려주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이런 조명이다. 그럼 여기다가 뭐 이런 이런데 소켓이 있잖아요. 소켓이 있고 이러면 여기다가 소켓에서 전류량을 강중량으로 넣어줄 수 있을까요? 형광등도 마찬가지.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그럼 이거 자체 형광등이나 이거 자체에서 전류를 강중량으로 조정할 수 있거나 뭐 그렇게 형광등 등 소켓에서 그렇게 해야 되겠죠. 반도체에서 그리고 반도체 소자 LED 등이 있다면 40개가 있다. 그러면 언어프 구조를 가지고요. 각각 그래서 그렇게 아니면 40개면 20개만 전원을 준다든지 10개만 준다든지 40개만 준다든지 해서 빛의 밝기는 틀리게 들어갑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여기다가도 약간 뭐 발광 다이오드다. 램프 방식이다. 그것도 역시 40개가 있다. 언어프 구조를 갖고 전기량을 강중량으로 줄 수 있다. LED 등에도 전기량 강중량으로 각 소켓 소자마다 줄 수 있어요. 그리고 가지고 빛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는 거기다 색깔을 발광 다이오드, 램프다 색깔을 각각 넣었다. 언어프 구조를 넣어가지고 빛의 전기량을 강중량으로 빛의 어떤 것은 약하고 어떤 것은 강하게 되겠죠. 페인트 조색하듯이 빛을 조색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깜빡깜빡거려 갖고 이렇게 불빛 축제 또 만들어낼 수 있는데 가로등에도 적용하고 다른 데도 쓸 수 있고 이걸로 디스플레이 화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쓰시면 안 되겠어요. 네네.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시면 안 되겠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아까 지금 A사 레이더 깜빡 이렇게 제 기술을 많이 일부러 언급하느라고 죄송합니다. A사 레이더를 해당되는 것을 출력을 할 때 출력을 줄 때 전기선 안의 구리선이 대중성 피복 없이 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주파수 방식으로 공급이 되거나 그 안에서 유선 안에서 주파수를 구현하는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어떤 데는 전기선이 하나짜리 썼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전기선이 하나다 그러면 이것은 언어프 구조를 가지고 여기다가 전류를 틀리게 하나짜리 쓸진지 2개짜리, 3개짜리, 4개짜리, 5개를 연결할 때는 전류가 각각 흘렀을 때 전력의 양을 하나 쓸 때, 2개 쓸 때, 3개 쓸 때 전력의 양이 틀리게 들어가지겠죠. 그런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이건 이제 배터리일 수도 있어요. 배터리, 자동차 연료전지, 납축전지, 파워뱅크, 이런 건전지나 콘덴서. 그래서 금속 콘덴서가 콘덴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몇 개에서 갖다 쓰냐에 전력을 틀리게 갖다 쓰는 게 미래 기술이 되는데 컴퓨터의 소프트웨어 명령체계, 기판의 명령체계에서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기량을 각각 틀리게 넣어주는 기술인데 스피커의 출력을 강중량으로 앰프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스피커나 확장기 출력을 틀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로 굵기가 들린 구리선들을 감안했구나. 구리판의 구리에다가 이렇게 점을 찍어서 두통부 만들어서 축적가해서 강하게 파워를 만들어내거나 금속 콘덴서를 이렇게 5개 넣어가지고 이렇게 몇 개에서 전기를 갖다 쓰면 전력을 많이 주면 강한 소리가 나오는데 전력이 약해지면 아까 전 조명처럼 이렇게 그런 거 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이게 미래 기술에 로봇 기술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배터리에서 여기 10, 왼쪽에 10 주고 오른 20 주고 여기 40 주고 동작에 따라 저도 그렇게 배분하고 있거든요. 힘을 무술할 때 왼 다리에다 20 주고 오른 다리에다 40 주고 이런 식으로 각각 틀리게 힘을 주는데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를 제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시작 방식을 해서 이 모든 동작을 이해하고 그것을 그 동작마다 이렇게 몇 개가 이쪽에 어느 정도 힘이 들어가고 최적으로 만들어서 여기 10 들어가고 40 들어갔더라 기억을 한다는 것을 이렇게 자동 프로그램으로 넣어준다는 거죠. 무의식으로 이렇게 넣으시면 속도가 빨라질 거라는 거죠. 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로봇 기술에서도 이 물건을 들었다. 이 물건들은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게를 들었다. 그거를 숫자로 바꿔서 자동 프로그램을 넣어줘서 다음에는 빨리 해줘요. 그러면 자전거 처음 배울 때는 어색하지만 그 다음에 묘기까지 부리듯이 대응 속도가 빨라지는 기술을 로봇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떤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면 1, 2, 3번으로 해가지고 최적의 해결법을 찾고 좀 더 나은 해결법을 찾았을 때 그것을 1순위로 올려놓거나 서로 이것을 융합해가지고 1, 2, 3, 4번을 새로운 도출법을 만들어내서 이렇게 컴퓨터가 뭐 기계로 얘기를 하면 전투 드론이다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학습을 해서 좀 더 나은 전투 방법을 찾는다든지 문제 해결법을 찾는다든지 이 기술을 통해서 로봇이 스스로 사고하고 스스로 문제를 파악하고 여러 가지 당하게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할 때 기존에 어떤 문제 해결책을 찾았다 그러면 그것을 여러 가지 방법을 기억해 나갔다 그것을 여러 가지 섞어 본다는 거죠.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새로운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걸 또 1순위로 옮겨놓고 그것이 융합 지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라든지 로봇 앞으로 이런 거 의사결정 구조에서 이것을 기억해 놨다가 최적의 도출법을 찾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드론이다 그러면 이게 어떤 전투 모드를 5개 10가지로 만들어 놔가지고 최적의 컴퓨터 스스로 선택 또는 사람의 선택으로 자동 전정하게 하시고 좀 더 나은 해결책이 있다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1순위로 올려놓고 그것을 여러 가지 또 섞어봐가지고 좀 더 좋은 방법을 선택해서 스스로 진화한다는 거죠.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무기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앞으로 이 방식을 전 세계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오펜하이어가 됐든 어떤 데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건 저의 독특한 방법, 저의 문제 해결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더 잘하는 거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로봇에 있어서도 모든 건 앞으로 시각으로 다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로 수천 조분의 수백 조분의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서 1cm나 0.2, 0.3 좌표 수저 방식 내비게이션 맵 지도를 만들고 뭐 우주 지도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바닷속 지도도 만들고 잠수하면 어선이 그걸로 움직이거나 물고기 어디 출현하는지 좌표 숫자 방식으로 정해놓고 그 이동도 추적할 수 있습니다. 함수물도 그 안에 통신하거나 바다 땅속이다 그러면 지하 어디에 가스관이 매설되어 있는지 이런 거 다 표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사를 낼 때 가스관 피해서 공사 이런 게 가능하고요. 상하수도관도 가능합니다. 이게 또 YTN의 어떤 상수도 업체가 그걸 하시던데 바로 가로 세로 높이를 갖고 해당되는 것을 좌표 숫자 방식으로 하고 파손된 크기까지 하던데 제 기술이에요. 저는 이렇게 컴퓨터 모든 의료 영상 기기에도 사람이 이렇게 어떤 이런 부분들을 가로 세로 좌표 수정을 잘라서 의료 영상 촬영을 한다. 그래서 컴퓨터 로봇에도 자기 몸을 가로 세로 좌표 수정을 잘라서 해당되는 것에 전기형을 틀리게 넣어주거나 비행체 또는 이렇게 또 배 같은 데도 자세를 제어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모든 물체를 볼 때 카메라 인식이다 그러면 카메라 인식을 딱 달았잖아요. 그러면 진공청소기 로봇이다 운영 그러면 카메라 달으면 지금 방안을 스스로 촬영을 하면서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해서 움직일 수 있는 공간과 움직일 수 없는 것 스스로 분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가 짠다는 거 스스로 프로그램을 그래서 그러면 딱 지정하면 지가 거기서 청소를 하고 두 군데 지금 다시 돌아옵니다. 입체면 부딪히지 않는 기술을 사용해요.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모든 카메라를 움직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입체면 안 부딪히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앞으로는 이게 어떤 호텔 서비스로부터 고객의 얼굴을 가로 세로 높이로 우리가 이렇게 그 얼굴을 이렇게 어떻게 생겼는지 알잖아요. 체격도 그러면 그 사람을 기억했다가 그에 대해서 각각 응대를 각각 틀리게 하는 기술을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입체냐 아니냐의 기술을 따라서 사람과 모든 사물을 각각 구분해. 이것도 소켓이 입체냐 아니냐의 기술이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본적인 형태에다가 기능, 이거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소켓이야 라고 이렇게 기억을 해놓게 한다는 거죠.
따라서 각각 대응하거나 이것을 융합해서 움직일 수 있어요. 이건 건전지야, 입체냐 아니냐 이렇게 생겼어. 물류센터 같은 데서 카메라 인식은 물건의 크기를 가로 세로 높이를 인식해서 입체냐 아니냐 가격을 알고 물건 이름을 알고 편의점 마트 물류센터에 계산까지 자동해져 있고 주인에 통보하고 계산원과 그 시각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른 데로 엉뚱한 데 가져가면 경보도 울릴 수 있고요. 카메라 우리가 사람이 고객님이 뭘 물건을 집으셨나 볼 수 있잖아요. 카메라로 그걸 본다는 거죠. 이분이 뭘 집으시나 재고 관리도 자동 되겠죠. 그걸 빼면 지폐 계수기 방식으로 해서 10만 원권, 5만 원권, 2만 원권, 1만 원권 이렇게 어떤 각 나라별로 지폐 단위가 틀린데 그것을 해서 자동으로 얼마 되는데 카드가 금고에 얼마 있는지를 문자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금고에 이렇게 변경시킬 수 없게 해서 숫자를 딱 기록해 놓을 수도 있고요. 계산이 떼어먹을 수 있으니까 변경을 시키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현재 시각 금액이 얼마 들어있다는 걸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그것을 금고 인식을 할 때 얼굴 인식을 통해서 하거나 얼굴이 있으면 그 사람이 등록되면 그 사람만이 할 수 있거나 음성 인식, 열려라 참깨 또는 동작 인식 이렇게 오늘의 암고 동작 인식 이렇게 마음대로 정해놓을 수도 있다는 두 가지를 같이 섞어 놓을 수도 있어요. 전 세계 금고 열 때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비밀번호 누른다는 거죠. 지문 인식도 있을 수 있고 두 가지나 이런 것들을 좀 섞어서 만들 수 있어요. 가령 내가 스마트폰 금고 열 때 내 얼굴이 없으면 이렇게 비밀 눌러도 안 되고 여기에서 카메라 인식한다는 거죠. 금고가 카메라 인식 기능을 금고에 주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열쇠를 열 때라도 안 열려진다는 거죠. 현관문 디지털 키 같은데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현관문 디지털 키 같은데도 내 얼굴이 없으면 이렇게 비밀번호 눌러도 안 되거나 회사 나갔을 때 열쇠로 잠그는 방식을 같이 동원해서 회사 나갔을 때 방 들어오면 기분 나쁘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못 들어오게 하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어요. 안에서도 잠금 키로 잠가가지고 잠자고 있을 때 못 들어 기분 나쁘잖아요. 못 들어오게 하는 기술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냥 일반적으로 오도로 시장에 잠가버리는데 잠잘 때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게 속 편해요. 네, 마음 편히 잘 수 있어서 외부 침입이 어렵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완전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현관문 디지털 키에다가 이렇게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밖에 배달왔어요. 근데 벌컥대를 범죄하면 어떻게 해요? 그죠? 그래서 카메라 인식을 기능을 주면 참 좋을 텐데요. 뭐 작은 디스플레이, 카메라 렌즈 넣고 디스플레이 작은 거 넣으면 딱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또는 저장 구조까지도 쓸 수 있고 누가 저장인 저장까지도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또는 거기다가 전원을 해제를 하든지 아니면 이것을 밖에서 여기 안에서 누르면은 전원을 해제하지 않더라도 밖에서 비밀번호 눌러도 못 들어오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어떤 단추를 누르면 또는 우리가 아파트 같은 데도 있고 건물에도 있고 이렇게 작은 렌즈가 있잖아요. 밖을 볼 수가 있는데 그거를 카메라 렌즈를 달고 화면에 작은 표시하는 장치를 만들어 놓으면 좋을 텐데요.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게 싸게 만들 수 있고 이거를 밖에 캠핑 갔을 때도 밖에 딱 설치해서 이렇게 하면 딱 작게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되게 편리할 텐데 길 줄이는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고 저장 구조까지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네. 현관문 비디오 폰이 있다. 그러면 이 카메라 렌즈를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카메라 렌즈를 그래서 카메라 렌즈를 이렇게 이 안에도 이게 CCTV나 모든 카메라고 렌즈가 여러 개 있어서 이렇게 안 보고 동시에 여러 각도를 찍고 렌즈는 움직일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여러 개를 통합해서 통합편을 만들어내거나 와이드한 화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기술과 카메라 기술이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앞뒤로 각각 촬영하는 기능이 있는데 동시에 촬영하는 기능은 없어요. 그걸 블랙박스로 만들 수도 있는데요.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되게 좋죠. 여러 개 어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에다가 워키토키 장치를 달아서 어떤 기기를 스스로 조작하거나 다른 데 없고 공짜 통화하게 하시면 제 기술 이것도 큰 기술에 해당하게 될 수 있어요. 진공청소기 로봇에 딱 가시면 제가 카메라 달아서 제가 숫자를 스스로 선택을 하고 이렇게 짜고 움직인다 그랬죠. 그래서 그래갖고 움직일 수 있는 것과 움직일 수 없는 그걸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걸 아시카 방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어른 장난감으로서 전 세계 대박 날 것 같은데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전쟁 때도 아시카 방식으로 해가지고 가로 세로 높이를 해당되는 것을 카메라 따라서 인식을 하고 그것을 제가 이렇게
목표를 설정해 놓으면 제가 이렇게 입체를 안 부딪히는 기술을 사용하고 요리조리 다니거나 상형 드론에다가도 입체만 동굴 안에 들어갔다는 상형 드론 입체를 안 부딪히는 기술을 사용해서 스스로 조종한다는 거죠.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과 움직일 수 없는 부분을 찾아서 스스로 비행하는 기술을 사용하고 자율주행 차량도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또는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과 움직일 수 없는 공간을 구분해 놓는다. 사람이 뭐 부딪히지 않고 입체면 부딪히지 않는다는 거. 입체 부딪힐 일이 뭐가 있겠어요? 즉 부서지지. 자동차가 됐든 로봇이 됐든 뭐 드론이 됐든 아시카 방식의 어떤 폭탄 배달부. 군직 전쟁에 쓸 수 있다 그랬는데요. 수리탄 배달해서 보내거나 작은 상용도로 미니 10만 원짜리 이렇게 수리탄 달아가지고 보내면 되게 좋잖아요. 싸게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보병 화력 지원 아닙니까? 그죠? 네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앞으로는 이렇게 작은 어떤 드론을 갖다 이렇게 카메라 인식으로 해갖고 사람의 자폭 장치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카메라 만들 때 드론에다가 그러니까 이런 일반 카메라 플러스 열화상 카메라를 탑재해서 야간 작전이 가능하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일반 이런 카메라에도 전파를 쏴가지고 군의 거는 좀 출력이 세야 되겠죠. 멀리 봐야 되니까 경보 기능을 갖게 하시면 제 기술인데요. 그것도 제 기술 경보 기능이 있어야 될까 부대에서 이렇게 볼 때 이거 카메라만 인식하기는 좀 그렇죠. 그래서 경보를 해서 금속 탐지 또는 사람 탐지 두 가지 전파를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파형의 마이크로웨이브 전파이거나 서로 다른 파형의 적외선 전파일 수도 있습니다. 열화상 탐지할 때도 열화상 탐지 카메라도 이게 전파를 멀리 쏴서 경보 기능을 갖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거 드론뿐만 아니라 부대에서도 작전은 밤에 잘 안 보여요. CCTV 쓰시면 제 기술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또는 전파를 이렇게 여러 군데 레이더까지는 아니더라도 전파를 5군데 10군데 쏴가지고 착착 돌리지 않아도 해당되는 곳을 사람 처음은 딱 찾아낼 수 있도록 이런 기술을 군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부대 감시할 때 카메라 인식 거기서 이제 가로 세로 높이로 해서 해당되는 잡히아시 어디서 발견됐는지를 할 수 있다. 하늘에다가 더 쏴갖고 대공황치만 그렇게 하시면 저기 전파를 쏴서 레이더 자체도 저기 레이더 비싸잖아요. 전파만 쏴가지고 출력만 높아지면 경보기다 이면 하늘의 경보기, 지상의 경보기다 이면 이 방식을 하면 되게 싸게 만들 수 있다. 레이더까지 아니더라도. 그냥 사람이 그냥 보병 뭐죠 분대 단위로 갖고 다니면서도 딱 붙여 세워놓을 수도 있어요. 곳곳에 해가지고 옛날에 저 뭡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딱 건드리면은 딱 자동 폭발하는 거죠. 삐끼리 그렇게 만들어 놓을 수도 있어요. 폭탄을. 그래서 경보를 해가지고 사람이 얼마 있다 가까이 했다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자폭을 해갖고 터지는 폭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좀 위험은 하죠. 이게 전파를 해갖고 이렇게 조종해가지고 전파로서 언오프 할 수도 있고요. 다이너마이트를 전자신간 방식이 아니라 언오프 방식으로 해갖고 전파로 조종할 수 있다.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로 조종하거나 가까이 따라 같은 파형이라면 호출 번호로 틀리게 조종할 수 있다.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뭐든 집안에 있는 TV다 그러면 이렇게 3층에서 1층에 있는 TV를 조작할 수 있도록 무선 충전 방식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같은 전파를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하나는 TV 조작하고 하나는 과전 조작하고 하나는 뭐 이렇게 로봇 조작하고 이렇게 이런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조명 조작하고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또는 어떤 경호원 워키토키다 또는 아파트 인터폰으로도 사용할 수 있거나 회사에서도 쓸 수 있는데 같은 전파라면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1번은 이렇게 모두가 들을 수 있는 공용 전파, 2번은 몇 명만 참여할 수 있는 전파, 또는 3번은 비밀번호도 기능도 있을 수 있고 3번은 각각 통신할 수 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전파가 오고 갈 때 암호가 자동으로 프로그램에 깔려 있는 것만 전파를 들을 수 있도록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또 기능을 그렇게 하시면 다른 데서 이게 프로그램을 받아 이것을 파일을 이렇게 통신을 엿들어도 못 듣게 그 암호가 없으므로 못 듣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드론 조종할 때도 제가 서로 비밀번호가 맞거나 암호가 맞아야지 그 다음에 통신을 하는 이런 기술을 말씀을 드렸고 조건이 조정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삼성페이에서 전파에다 비밀번호 따라서 현관문 자동차면 개폐에 사용하시는 그거 제 기술입니다. 무단으로 사용하신 부분으로 알고 있어요. 게다가 그것을 드론 조정할 때나 금고 조정할 때 스마트폰 데스크탑 TV 조작할 때 가전 조작할 때 자기 얼굴이 뭔지 인식이 돼야지
비밀번호 눌러도 되는 이런 것을 쓸 수 있다. 쓰시면 되겠어요. 두두가 아니면 오늘의 암고 열려라 참깨 이거를 같이 하거나 오늘의 동작 이렇게 해서 같이 이것도 두 가지나 세 가지를 복합해서 쓰는 방법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 조작을 할 때 내가 이렇게 여기서 내 얼굴이 먼저 보여야지 원격 조정을 허락한다는 원격 조정을 받을 때도 많은데요. 스마트폰이나 데스크탑에서도 그분들이 들어가서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마트폰으로 계좌거래를 안 해요. 그래서 비밀스러운 것도 하지도 않고 이런 부분을 쓰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런 또 얼굴 인식이 먼저 돼야만 이렇게 스마트폰을 작동한다든지 다른 사람 못 쓰게 한다는 거죠. 그럼 먼저 인식이 되고 그 다음에 작동을 할 수 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데스크탑도 그렇게 할 수 있고 TV 가전 로봇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먼저 얼굴이 내 보안이 된다는 암호가 된다는 거. 그러면 드론 조정할 때 내 얼굴이 먼저 거기에 영상으로 비춰져야만 통신은 주인을 알아보는 기능을 확대를 하는 거죠. 이렇게 조정하는 게서 처음 인식만 하고 되는 게 아니다. 계속적으로 인식한다는 거죠. 주인의 얼굴이 아닌 다른 사람이면 명령 안 따른다는 거죠. 강아지가 어떤다는 게 주인만 말 따르고 다른 안 따르는 뭐 그런 경우 비슷한 게 있습니다. 또 오늘의 거기다가 이게 같은 프로그램을 이렇게 전용 프로그램을 넣어가지고 암호가 자동 인식 이렇게 돼서 그 프로그램이 없으면 이제 이렇게 다른 사람은 그 파일을 볼 수 없는 기술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인터넷에서 오고 가는 모든 파일에 뭐 이렇게 이메일이다 또는 오고 가는 동영상 파일 모든 파일에 암호를 넣어주는 기능을 그래서 암호가 서로 맞아야만 통신하는 기능을 인터넷 해킹해도 모르게끔 한다는 거죠. 그것이 얼굴이 아직이에요. 얼굴이 암호일 수도 있다. 또는 이렇게 그런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정보24에서 이걸 무단으로 쓰시던데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 노동경찰 국가기관 20몇 광고를 해줬고 국가의 출연기관이 에서도 정부의 출연 기관에서도 나오더라. 그래서 참 이게 의심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정부24에서도 제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 기술인데 전 세계 해킹 방지하는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이 기술 무단으로 쓰시면 안 되겠습니다. 또는 뭐 데스크탑이나 내 데스크탑 또는 노트북 어떤 스마트폰이다 하드 디스크나 또는 이렇게 갤러리 그러죠. 카메라 기능 또는 통신 기록 또는 문자 기록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또는 계좌 못 보게 하는 그런 데다가 내 얼굴이 먼저 인식이 돼야만 다운로드 업로드 가능하도록 그런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또는 비밀번호나 음성 인식 기능으로 비밀번호를 둘 수 있습니다. 하드 디스크에 함부로 내가 어린이 아동 그냥 넣어버리면 진짜 골치 아프죠. 사법질이 아니에요.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진짜 이거 진짜 국가적 이거 문제가 크다고 저는 생각해요. 증거를 뒤집어 씌울 수도 있다는 문제가 좀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거 쓰시면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뭐 외부에서 원격 조정을 스마트폰 데스크탑에 여러 번 제가 받았는데 내 얼굴이 인식돼서 먼저 해제를 해줘야만 들어와서 이렇게 기능을 조정하는 이 기술을 쓸 수 있어요. 그럼 얼굴이 먼저 인식이 안 되면 그렇죠. 스마트폰이 자동으로 아무도 안 쓰고 있는데 와서 이렇게 다른 프로그램이 들어와서 그래서 설정을 바꿔놓거나 이런 거 못하게 한다는 이런 보안 프로그램을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모든 프로그램이나 모든 파일에 일련 번호를 부여해서 프로그램 활동이 정기적인 활동 또는 소프트웨어 활성화되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어떤 소프트웨어 활성화되는가. 그래서 주인이 쓰지 않고 얼굴 인식이 되지 않거나 쓰지 않고 있는데 또는 지금 현재 있는 키보드 이렇게 스마트폰은 키패드가 되겠고 데스크탑은 키보드에서 들어오는 명령 또는 음성 메뉴 해당되는 곳에서 경로를 찾는 거죠. 명령을 내리는 곳이 경로가 여기냐 아니면 다른 곳이냐 이걸 구별하는 방법으로 보안을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여기서만 허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외부 프로그램이 지금 못대로 작동을 했을 때 이 부분을 경보 뜨고 작동을 중지시킬 때 더구나 그 이렇게 컴퓨터나 이렇게 데스크 스마트폰에 설정을 건드린다든지 불필요한 기능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파일에 이렇게 하드 디스크나 이런 저장 부분에 다운받아 못대로 한다든지 이런 걸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그 정보가 내리고 통신도 끊어버리거나 해당되는 서버다. 그다음에 서버에 일련 고객님들 들어오는 거를 다 일련 번호를 설정해요. 모든 신호가 들어오는 거를 그래가지고 고객님 이외에 불필요한 활동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뭐 설정을 이렇게 중요한 파일들 있잖아요. 건드리고자 했을 때 경보 내리고 차단시켜 버리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 근본적으로는 데스크탑이나 이런 데다가도 전화번호를 좀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 기술 유동 IP 뭐 이런 거 말고 고정번호를 전화번호처럼 TV에도 그렇고 앞에도 TV 통신하잖아요. 유선 전화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해킹 방지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기술을, 그 다음에 음악 프로그램이다 그러면 음악 프로그램을 본사에서 이렇게 멜론이나 유튜브에 틀 때 몇 회가 같이 재생되는지 서로 간의 정보가 왔다 갔다 해서 이렇게 같이 기록이 되는 거.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물건을 팔 때 음악 파일을 팔았다 그러면 몇 개가 나갔는지 같이 카운팅 되는 개념을 쓰거나 고유번호가 본사에서 먼저 컴퓨터에서 부여돼야만 팔 수 있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럼 거기다 비밀 어떤 코드처럼 프로그램 하나를 넣어서 고유번호가 서로 일치하지 않거나, 이 똑같은 고유번호는 하나인데 동시에 다른 기기에서, 다른 스마트폰이나 다른 기기에서도 뭐 10개가 이렇게 고유번호가 똑같은 게 나오더라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 경보하고 그 부분에 대해 고발 조치할 수도 있습니다. 작동이 안 되게 하는 기술을, 비밀 어떤 프로그램 하나 넣어준다는 거죠. 얘가 불법 복제라고 표시해 준다는 거죠. 그런 프로그램을 넣는 방식으로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프로그램 보안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기술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 그 다음에 내 동영상이다, 문서다 그러면 각각 거기에도 비밀번호를 넣는 기능을 쓸 수도 있다. 특정 동영상에 대해서. 그래서 암호를 아니면 내 얼굴이 먼저 인식돼야만 열 수 있는, 나 아니면 스마트폰 작동 안 되게 하는, 얼굴이 인식이 안 되면 카메라 인식으로 해서 작동을 못하게 하는, 그거 자체가 대단히 중요한 보안 방식이다. 회선문 출입할 때나 데스크탑 또는 스마트폰 가전기기 금고일 때도 이게 얼굴이 먼저 인식이 돼야만 이렇게 현관문 디지털 키 번호가 해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든지, 얼굴이 인식돼야만 스마트폰 조정할 수 있다. TV로 조정, 이 기술이 쓸 수 있는 거예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전 세계 보안 시장이 엄청 크거든요. 네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 네네. 그다음에 이런 이렇게 전쟁 때 이렇게 그 드론에다가 이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시저 방식으로 해서 사람과 차량 이런 것들을 일련 번호를 탑재해서 좌표 이렇게 이동을 추적하고요, 기록해 놓을 수도 있어요. 공공 CCTV에서도 이 기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 이런 것들을 이목구비를 이렇게 메신저라고 다 파악할 수 있고, 중국에서 주민등록증을 특정해서 찾아내시던데, 이건 제 기술인데. 입체냐 아니냐에 따라서 각각 사람을 분별하거나, 이건 물건도 입체냐 아니냐에 따라서 물건을 각각 구별하는 방식을 사용해서 각각 대응하는 방식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구글 어떤 안경에서 쓰시던데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각 사람을 각각 구분하거나 사물을 각각 구분해서 그 대응 방식을 텍스트 그렇죠. 이렇게 문자나 글자로 이렇게 숫자로 이렇게 표시하거나 영상으로 그 사람과 과거에 있었던 어떤 것들을 영상으로 저장해 놓는다는 거죠. 그 사람으로 얘기하면 기억을 떠올려 준다는 거죠. 그래서 대응 방식을 결정하는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저장의 용량이 좀, 앞으로는 저장량이 굉장히 엄청 획기적으로 비약적으로 늘어나게 생각하는데, 외부 클라우드에 저장을 했다가 추가적인 저장을 해가지고 거기서 불러와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할 수도 있어요. 저장량의 부족이면 이 기술 쓰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로봇은 이 카메라 시각을 통해서 모든 사물을 각각 분별하고 각각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 자기들이 했던 모든 일을 기억하거나 자신이 했던 행위도 기억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해가지고 그에 따라서 어떤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면 가장 좋은 해결책을 1, 2, 3번으로 해서 해놓고, 좀 더 나은 해결책을 찾았으면 그것을 다시 1번으로 놓고 융합 주식으로 만들었었다. 이것도 저것도 다양하게 시도해서 해봐가지고 최적의 방법을 찾아내는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전투 드론이다 그러면 이렇게도 전쟁해보고 저렇게도 전쟁해봤다. 모드를 5개, 10개로 넣어줬다. 컴퓨터 자동 선택이나 조정 선택을 했는데 이 모드가 제일 낫더라. 또는 이것과 저것을 결합해보니까 낫더라. 그러면 그게 결합 방식으로 해서 1번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도입하자는 거죠. 그래서 오픈AI라든지 AI 기술 또는 전투 로봇이나 로봇 기술에서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구글 안경에서 이걸 사용하시던데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구글 항공에서 카메라로 인식해가지고 사물을 그에 따라서 기억을 떠올리고 외부 클라우드에서 통신해갖고 정보를 가져오고 이렇게 해서 똑똑 박사가 되는 천재 박사가 되는 이런 구조를 쓰시던데 말씀이 있죠. 해당되는 모든 물건이나 과거의 기억들 이런 것들을 물건들을 봤을 때 기억을 떠올리죠. 각 사람에 대해 각각 대응하거나 이런 것을 그렇죠. 카메라로 그것을 본다는 거죠. 카메라로 그것을 봐가지고 해당되는 상황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클라우드는 이 기술을 제 기술을 썼다고요. 구글 항공에서 쓰시면 안 돼요. 네, 제 기술 무단으로 쓰시면 안 됩니다. 모든 사물을 볼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외부에서 갖다 준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 대응 방식을 가르쳐 주거나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신 구조로 가져가겠죠. 구글 안경이 이것도 삼성과 협력하시든가 하시던데 입체적인 방식으로 카메라 인식을 하시면 안 됩니다. 가로세로 사람도 사물도 가로세로 입체적인 방식으로 해서 각각 기억했다 각각 대응하는 방 외부 클라우드에서도 가져올 수도 있다. 정보를 각각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거 쓰시면 안 됩니다. 전투 드론이다 그러면 카메라 인식으로 사람 차량을 각각 일련번호를 찾아서 일련번호 매겨서 이렇게 움직임을 자폐화 수저 방식으로 기록해요. 모든 카메라 디스플레이 장치는 가로세로 높이로 자폐화 수저 방식으로 합니다. 망원경과 의료 영상기기, 현미경도 가로세로 높이로 자폐화 수저 방식으로 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그래서 그걸 쓴다는 거죠. 그래서 해당되는 군복 입은 사람이나 전투기 차량 일단 지휘관만 살상하거나 몇몇 차량만 이렇게 선택적으로 그것만 쫓아다니면서 살상할 수 있고 뮤비 같은데 하면 뮤비나 그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촬영도 해줄 수 있어요. 쓰시면 제 기술이 자동 전쟁을 하거나 자동으로 지가 움직인다는 거죠. 농약도 다섯 군데 뿌리면 지가 농약도 뿌리거나 자율주행 차량이라고 보시면 다섯 군데 전용면 지가 호텔로 보시다 다섯 개 배달하고 돌아오고 자율주행 차량 다섯 개 배달하고 돌아와요. 네네. 입체냐 아니냐의 방식을 따라서 가로세로 높이를 모든 카메라가 인식을 하고요. 입체면 부딪히지 않는 기술을 사용해요. 사람, 가로수, 건물도 통과할 수 있지만 부딪히지 않아요. 센서 방식이 아니고 차량이나 사람을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사물의 크기를 미리 데이터 학습을 통해서 거리를 인식하는 것을 뭐 가로세로 잡혀 수저 방식으로 인만 컨트롤에서 어느 정도 크기라는 거죠. 어느 정도 거리를 인식해서 카메라 인식으로 다 대체합니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은 열화상 카메라 탑재해서도 같이 자동차에다 해가지고 열화상 카메라에서 안개 지역 같은데 쓰거나 얘는 뭐 또는 더 비싼 거네 군에서도 쓸 수 있게 전파를 쏴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화면을 표시하는 이 방법을 광학적인 방법을 안 될 때 쓴다는 거죠. 또 이제 전파를 쏴서 대략 거기에서 경보하듯이 이렇게 딱 경보를 자동차 같은데 저 군에서도 얘기했죠. 다가 경보하듯이 해당되는 사람이 인식을 했다. 그러면 몇 미터 지점에 어디 지점이다. 그러면 경보를 하면 그걸 갖다가 열화상 카메라도 같이 있을 수 있고 화면에 어떤 지점에 사람이 있다는 경보를 해준다는 거죠. 밤이 어두울 때 되게 좋겠죠. 안개 질 때도 이 기술을 같이 이렇게 카메라 인식에다가 쓰시면 카메라 비싸면 안 되겠죠. 경보 전파를 그렇게 이렇게 회전할 수도 있고 싸게 만들려면 동시 몇 군데를 쓸 수도 있고 군에서 쓸 수 있다 그랬는데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이런 모든 CCTV 카메라 모든 카메라에 경보기 전파를 쏴서 경보 기능을 갖게 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어떤 물건에 대해서 그다음에 어떤 CCTV 뭐 어떤 카메라 구조 드론에다가 그래서 카메라를 달아놓으면 제가 건물 같은 것도 스스로 촬영해 스스로 잡혀 수시를 짜고요. 두 군데 찍어놓으면 거기만 총사고 내려온다든지 물줄기 달아가지고 소방도 안 돼. MBC 뉴스 때 어떤 업체기를 모델로 사용하시는지 제 기술입니다. 가로세로 높이로 좌표와 수셔 방식으로 모든 걸 인식해서는 안 됩니다. 카메라 디스플레이 장치에서도 각각 사물을 구분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각각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고 쓰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건 제 기술의 독특한 기술인데 중국에서도 어디서도 멋대로 사용하시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오산시 통합센터에서 제가 어디든 간에 이거를 CCTV다 그러면 화면을 50개, 100개 유튜브 동영상 방식으로 하나의 화면에 통합을 하죠. 뭐하러 많은 모니터를 두고 보냐라는 거지. 그죠? 가로세로 높이로 좌표와 수저 방식으로 사람을 정확히 분별하고 그 사람의 동작도 움직임도 다 이렇게 추적할 수 있어요. 차량 같은 것들도 그래서 SK 플래닛인가 이게 또
여기서 카메라 CCTV 카메라 지하철에 몇 명 드나드는지를 일련 번호를 해가지고 추적하시던데 제 기술이에요. 네네. 무단으로 쓰셨어요. 그리고 블루투스 기술에서도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를 써서 여기서 전력을 충전한다든지 각 기기를 조작하는 방식을 사용하시는 건 제 기술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와이파이였다가도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송수신하시는데 제가 데스크탑이나 어떤 스마트폰 워키토키 무선 송수신 장치 원에서도 이럴 때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로 송수신할 수 있다. 또는 여러 개, 몇 개를 전체를 동시에 송수신할 수 있다. 충전 구조로 들어가는데 라디오는 여러 개의 전파를 송수신하는데 하나씩만 들죠. 수신만 해. 이건 송수신으로 갑니다. 같은 전파는 모철 번호만 틀리기 위해서 10개, 100개도 할 수 있다. 데스크탑에 스마트폰 20개 들어갈 수도 있고 스마트폰에 스마트폰 10개 들어갈 수도 있고 스마트폰에서 KT코 이동통신전화 전파도 잡고 SKT도 잡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송수신할 수도 있고 유선 인터넷에서 어떤 서로 무선 송수신 장치를 만들어 가지고 와이파이에다가 두는데 와이파이는 사유물이잖아요. 그래서 그쪽 전기를 써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무선 송수신 장치 워키토키 장치 뭐 그걸 저렇게 신호를 갖다 중계해 주지 않은 거죠. 아니면 유선 인터넷만 기반으로 신호를 중계해서 여러 회사에 상관없이 인터넷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통신을 제공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제공한다든지 워키토키를 유선 인터넷망에 흡수시켜서 전국망으로 만드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전세계망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SK에서도 이걸 와이파이에다가 서로 파행이 되는 전파를 주고받던데 이게 워키토키 장치를 둬서 신호를 처리하는 기술을 얻으시는데 하시면 안 돼요. 네. 부담으로 하시지 마세요. 그 다음에 전세계 유선 인터넷망 기반해서 모든 통신을 인터넷 전화, 마이크로소프트 어떤 뭡니까 페이스북, 인터넷, 무단 공짜 전화, 또는 스마트폰, 무수 유선 전화, 워키토키, 유성통신 모든 걸 합해가지고 그래서 하나의 통신망으로 만드는 고유번호를 할당하자는 거죠. 그래서 해외 나가서도 로밍 서비스 없이 그 번호만 누르면 곧바로 통신하는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게 전 세계 통화가 다 하나로 묶인다는 거죠. 전 세계 어디든 그 번호를 누르면 동시에 다 직접적으로 통화할 수 있고 또는 가상 번호도 줄 수 있어요.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뭐 부담스러우면 가상 번호를 넣어서 할 수도 있다. 가상 번호 같이 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그러고는 통신만 되면 되죠. 마이크로소프트에다가 제가 인터넷 공짜 전화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마트폰이나 또는 유선 통화하고 연결하면 큰 돈 벌 수 있다. 그걸 그대로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돈 내셔야 되겠는데요. 네네, 그 무단으로 쓰셨어요. 또는 전 세계 모든 데스크탑에 깔려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거기다 쇼핑몰을 만들거나 거점 방식, 500m, 100m 우유 배달 방식으로 해서 택배를 만들 수 있다. 뭐 다른데 택배 물건까지도 다 받아서 처리하거나 슈퍼마켓 물건도 처리하거나 자체 쇼핑몰을 만들어서 그것을 할 수 있다. 이 사업 구조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타에 다른 여러 가지 앱을 둬서 이삿짐 서비스, 꽃배달 서비스, 세탁 서비스 이런 앱을 넣어갖고 사업을 벌이는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사용하시면 안 되겠어요. 그 다음에 카메라 기술에서 여기서 이렇게 전기를 여기서 이렇게 어떤 이렇게 해서 이걸 달아가지고 사람이 출연할 때 CCTV나 다른 군행에서도 가능해요. 밤에 잘 안 보여 이게. 그래서 저도 보고는 있는데 여기서 사람이 출연할 때마다 이런 작은 전기 장치가 비춰가지고 촬영하게 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또는 뭐 전 세계 모든 망원 카메라나 현미경 모든 기타 모든 곳에서 모든 뭐 망원경도 그렇고 빛을 그쪽으로 보내가지고 이렇게 빛을 풍부하게 해서 이렇게 사진을 찍는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YTN에 어떤 현미경 하시는 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레이저 빛을 쏴가지고 밝게 해서 그쪽 이미지를 얻더라고. 제 기술인데요. YTN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YTN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 소개되는 중소기업 기술이 제게 너무 많아요.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안 노동부 경찰 서울시 인천시 국가기관에 굉장히 20몇 개 광고는 나무도 정부 출연 기관에서도 제 기술이 너무 많이 나오고 파이스트에서 나오고 문제가 크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고원전에도 제 기술을 갖고 나쁜 말씀 하시라고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무단으로 하지 마세요. 혹시라도 가상적으로 전세계 들었으면 자기 기술을 무단으로 남의 기술 다 들은 거 가지고 가서 자기 걸 만들려고 하는 그런 황당한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되겠다. 혹시라도 만약에 그렇다면 아니면 괜찮아요. 네. 그래서 실제 채권 원전할 때 제 기술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채권전 납품할 때 한수원에서도 쓰지 마세요. 민영사를 갖고 있는데 공무원도 퇴직하잖아요. 정치 공무원도 퇴직하고. 근데 이걸 나중에 그 문제가 되면 구상권 청구가 들어갈 텐데 저 외국에 팔았을 때를 생각하셔야죠. 네네. 민영사를 갖고 있어요. 지적재산권. 저 거듭 부탁드립니다. 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이것도 이게 어떤 이런 낮에도 뭐 자동차 전조등 같은 거 이렇게 불빛 비춰서 그쪽 돌아오는 빛으로 보잖아요. 그럼 낮에도 이걸 할 수 있느냐? 낮에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빛을 보강을 해서 화면을 밝게 얻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다. 또는 그다음에 카메라 렌즈가 여러 개 있는, 그래서 동시에 찍거나 여러 개를 합해서 와이드나미를 찍거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360도 카메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위아래도까지도 잠수함에 이렇게 플랫폼 달아서 위에 움직여서 전망계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딱 360도로 동시에 촬영하고 유성통신도 가능해요. 통신까지 유성방송도 볼 수 있어요.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1km, 2km 줄 올리든지 500m 올리든지 위치를 추적당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게 뭐 아니면 끊고 도망가면 되니까. 또는 어떤 스노클처럼 해서 이렇게 올려가지고 플랫폼 달아서 공기를 입출력해서 굳이 부상하지 않아도 되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잠수부들 같은데 유선줄을 달아갖고 선박에다 달든지 부패 방식으로 달든지, 부패 방식도 움직일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미세를 실시간 카메라에 그 유선줄을 따라 실시간 촬영하거나 그걸 기반으로 해서 무선 송수신 장치를 만들거나, 그래서 잠수부들끼리 통신하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유선줄을 만들어 잠수부들이 통신하시게 할 수도 있습니다. 뭐 500m짜리, 1km짜리 이런 게 있을 수, 2km짜리도 있을 수 있어요.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또는 스노클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부표를 띄워가지고 거기서 공기를 입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자연 공기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공기 탱크를 밀었다가 이렇게 밑에 내려놔갖고 공기 탱크를 기반으로 자연 공기를 마신다든지, 아니면 이게 뭐 인공 공기다 그러면 잠수가 이렇게 산소통 하고 그것을 다시 꼽아가지고 물은 제거하면서 공기를 내주는 이런 장치도 만들 수 있어요.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전 세계로 수천조 번에 수백조 번의 가로세로 높이를 잘라서 1cm나 0.3cm 좌표 수자방에 420 맵지도를 만들고 우주지도도 만들고 땅속지도, 바닷속 지도도 만들 수 있다. 이걸 기반으로 사용하고요. 전 세계 모든 카메라와 이게 디스플레이 장치 모든 것들 이에 연동할 수 있습니다. 무선 통신 신청기도, 무선 통신 뭐 레이더, 에이사 레이더의 모든 것은 이 좌표 수자 방식을 따라 전파를 쏘고 수신한다는 거죠. 이렇게 전파를 송신할 때 전리층이 빛을 유도하는 장치라 했죠. 온 우주에 빛이 가득해야 되는데 왜 별에만 가득하는가? 테슬라의 전기유도처럼 전리층. 그래서 전기를 바꿀 수 있게 이게 유도를 한다는 거죠. 막대한 전기가. 그러면 이거를 전파를 송수신할 때 해당되는 주파수를 걸어보자. 그러면 이렇게 전파 송수신거가 느리라고 신호가 뚜렷하게 잡힌다. 또는 소나 기술에서도 잠수함 또 해당되는 주파수를 걸어주면 음을 지붕할 수 있다. 또는 사람 보청기 기술에 도청 기술에서도 음을 지붕할 수 있다. 주파수를 걸어주면. 또는 특정 10사람이다. 10사람, 5개, 9사람은 지우고 한 사람의 주파수만 분석, 그 사람만 들을 수도 있어요. 또는 한쪽으로 음을 집으면서 다른 쪽에는 소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시광선, 적외선이다. 이렇게 싹 해당 주파수를 걸어주면 빛과 열을 이쪽으로 유도할 수 있어요.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 저의 독특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무단으로 그렇구나 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스마트폰이나 모든 무선 송수신 체계에서 안테나에서도 전파를 걸어줄 수 있거나 피레침에서도 척척척 걸어줘갖고 구름 지역 가서도 충전할 수 있고요. 번개치는 지역에서도 유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 그걸로 이제 전력을 만들 수도 있다.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앞으로 그거 가능하다.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전세계 유선 통신과 무선 통신에 무선 유선 충전에서 자동차다. 그러면 우리 충전하는데 3군데 있어. 우린 5군데 있어. 각각 배터리 다 달려 있다. 각각 충전해. 신호 빠르죠. 이것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무선 충전할 때도 그럼 우리는 무선 충전인데 환경을 해를 끼치지 않고 10개로 잘게 분산해서 충전할 거야. 블루투스 기술에 쓸 수 있죠.
쓰시면 환경에 해를 입히지 않고 SK 플랜에서 이걸 쓰시던데 쓰지 마세요. 서로 다른 파행의 전파를 각각 송수신한다. 같은 파행의 전파는 호출 번호만 다르게 송수신한다. 그렇죠. 그 무선 그리고 잘게 쪼개서 10개로 송수신할 수도 있죠. 네네. 무선 충전하는 데가 이렇게 여러 군데 있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여기서 쓰지 마세요. 네네. 꼭지가 건전지 자동차 음극재 양극재 있잖아요. 꼭지가 여러 개 있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는 배터리가 다 달려 있고요. 전선을 각각 연결해서 몇 개의 배터리에서 쓸 수 있지 갖다 쓸지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꼭지 여기 있죠. 이게 카펫이다가 되는. 그래서 전류 방향 이쪽으로 나온다. 똑같은 꼭지가 있으면 네, 전류 방향이 이쪽으로만 나온다고 보장할 수 없죠. 이쪽이 좀 더 두툼한 게 있으면 카펫이 이쪽으로 방향이 바뀔 거라는 게 제 이론이에요. 꼭지가 두 개 있다. 그러면 전선을 각각 연결해. 이쪽은 한 개만 한 선만 연결해. 이쪽은 두 선을 연결해. 그렇게 되면 이것이 한쪽으로 우세한 쪽으로 전기가 많이 쪽으로 전류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러면 여기는 두 선 걸어놓고 한 선 걸으면 여기 이쪽으로 방향 바꿀 수 있죠. 그러면 이쪽은 전기선 한 선 연결해. 이쪽은 두 선, 여기 한 선 연결했다. 이쪽은 업부 시키고 이쪽은 언 시키고 이쪽으로 전류의 방향이 바뀝니다. 이쪽을 업부 시키고 이쪽 언 시키고 이쪽으로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전류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 그 다음에 뭐든 이런데 예를 들어 여기는 납작, 여기는 평판, 여기는 두텁게 만들면 전류의 방이 전류나 열 냉기를 이쪽으로 흐르게 할 수 있어요. 반대로 만들어도 여기도 이쪽에 전류열 냉기를 이쪽으로 흐르게 해서 펠티어 소자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PN 반도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2차 양극재에서 서로 다른 금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 전도차가 틀려서 스파크 발열 화재의 원인이 된다 그랬죠. 같은 금속으로 대짜리, 둥짜리, 소짜리 크기를 틀리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저는 전해질이 왔다 갔다 하는 파이프를 만들어서 그렇게 만드셔도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것을 PM 반도체에서도 하는데 서로 다른 금속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발열이 일어난다는 거. 발열해서 같은 금속으로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저기 뭡니까? 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 네네. 여기 이런 기술. 저희가 얘기한 기술들은 엄청나게 비싼 기술이 될 수 있어요. 전 세계 반도체 회사에서 이미 무단으로 사용하신 분들이 계시고 얘기를 하는데도 지금 못대로 하시는데 문제가 됩니다. 전 세계 공개 기술 때 각 나라가 각각 반도체 만들거나 가전 같은 거 우습게 만들어요. 이렇게 기판 TV라 했다 기판 몇 개인데 그 부분 조립기 사다가 조립만 하면 되는데 그거 못할 사람 개인도 앞뒤다 개인도 중소기업에서도 10명이 갖고 TV 모니터도 만들어 생산하게 패널만 사가지고 액정 패널만 사가 그렇게 하시던데 스마트폰도 이렇게 부분 조립해서 한 사람에서 조립합시다. 국가 차원에서 그걸 못할까요? 그래서 모든 가전은 다 부분 조립해서 조립해서 각 나라에서 다 생산해요. 이런 거 되게 싸게 생산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거 생산 못할 게 없어요. 로봇도 부분 조립해서 수 조립만 하면 되는 거. 어때요? 기술은 천천히 개발하면 되죠.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납품할 데가 없어야 돼요. 전 세계에 이게 문제 약간 좀 문제가 달러책이 약간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 세계 나라가 이제 중국조차도 문제가 생기죠. 각 나라가 각각 키보드 찍어서 이렇게 밀어줄 때 가격을 밀어줄 때 국가 차원에서 키운다고 정보기관이라도 그래서 이게 상당히 문제가 그렇게 각각 다 우리가 이미 다 하나부터까지 다 생산하는데 굳이 남을 것 같았을 분 계세요? 없죠. 그것도 되게 싸게 준다며 국가 차원에서 키보드 찍어서 뭐 음성적으로 이제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무한정식이에요. 우리는 이익을 이론적이에요.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익을 봐야 되는데 저기 이익을 보지 않고 10분의 가격으로 낼 수 있다. 무한 자본으로 싸운다. 자국의 공리에서는 다 그걸 허용을 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음성적으로 증거만 안 남긴다면 10분의 1 가격으로도 판다면 이게 참 어떤 데서도 수출할 수가 없어요. 똑같은 가격인데 거기는 우리보다 10배 비싸거나 5배 비싸, 3배 비싸면 뭐하러 사요? 수출할 데가 없어져요. 전 세계가 아마 공통 현상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지금 현재 기술이 제 기술 기반으로 해서 너무 쉽게 만들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거 뭐 제 혼자만의 생각이라고 주장이라 생각하셔도 할 말이 없다라는 것이죠. 남의 기술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 네네. 이건 아까 얘기 못한 게 있네. 여기도 금속에다가 구리 알갱이를 대중소 넣어놓고
구리 빠도 돼요. 굵기를 틀리게 해서 구리 액상을 덮어줘요. 알루미늄도 되고 다른 금속도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렴 구조의 수십 장, 수백 장의 MLCC가 들어간 배터리가 될 수 있어요. 금속 배터리, 금속 콘덴서의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쓰시면 안 되겠어요. 삼성도 쓰지 마세요.